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깊은 무의식, 그리고 수천 년간 우리를 공포와 경외심에 떨게 했던 존재들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존재들을 그저 고대인들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류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최근 아주 흥미로운 가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전설에는 아주 작은 진실의 파편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화라는 거대한 안개를 걷어내고 그 속에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실체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자, 횃불을 밝히고 고대의 미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존재는 서양 신화의 정점이자 공포의 상징인 드래곤, 즉 용입니다. 하늘을 날며 불을 내뿜고 황금을 지키는 이 거대한 파충류의 전설은 신기하게도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유럽의 기사들이 맞서 싸운 불 뿜는 용부터 동양의 비를 내리는 상서로운 용까지, 왜 인류는 서로 교류도 없던 시절에 똑같이 거대한 파충류 괴물을 상상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기서 흥미로운 실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공룡 화석입니다. 고대인들이 길을 가다 우연히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에게 그것은 죽은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의 흔적 혹은 괴물의 유골로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긴 목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수각류 공룡의 화석은 용의 외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용의 전설은 수천만 년 전 멸종한 지구의 주인들이 남긴 뼈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외눈박이 거인 사이클롭스의 정체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만났던 이 무시무시한 거인은 이마 한가운데 커다란 눈 하나가 박혀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유적지 부근에서 발견된 피그미 코끼리의 두개골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두개골 중앙에는 아주 커다란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코끼리의 코가 붙어있던 근육 조직의 구멍이지만 생물학적 지식이 없던 고대인들이 보기엔 그것이 거대한 눈구멍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몇 배나 큰 머리에 눈이 하나뿐인 해골이라니. 사이클롭스의 전설은 이렇게 고대 포유류의 화석에서 잉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북유럽 전설 속의 거대 괴수 크라켄입니다. 거대한 촉수로 배를 휘감아 수심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이 괴물은 오랫동안 선원들의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해양학은 크라켄이 실존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대왕오징어와 대왕산갈치입니다. 몸 길이가 15m가 넘는 대왕오징어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은 범선 시대 선원들에게는 배를 파괴할 괴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대왕오징어의 빨판 흔적이 고래의 몸에 남겨진 것을 보면 고대인들이 목격한 크라켄은 상상이 아니라 가혹한 자연의 실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인반수의 괴물들입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켄타우로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를 기마민족과의 첫 만남에서 찾습니다. 말을 타는 풍습이 없던 농경 정착민들이 멀리서 말을 타고 질주하는 유목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사람과 말이 한 몸으로 붙어있는 괴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짐승처럼 달려오는 인간의 상체와 말의 하체. 그것은 그들에게 공포 섞인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켄타우로스라는 신화적 종족을 탄생시켰습니다. 문명 간의 충격이 낳은 오해의 산물이었던 셈입니다. 메두사의 전설은 어떨까요?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고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한다는 이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메두사를 절대적 공포에 대한 마비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지독한 질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한센병이나 피부병 등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머리카락이 덩어리져 뱀처럼 늘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는 공포를 느꼈고 그것이 신화적 장식과 결합하여 메두사라는 비극적인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전설 속의 인어는 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을 유혹한다는 인어의 실체는
사실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랜 항해로 지치고 굶주린 선원들이 먼 발치에서 본 매너티나 듀공이 그 주인공일 확률이 높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나 수면 위로 상체를 내밀고 쉬는 모습이 달빛 아래에서는 여인의 실루엣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훗날 콜럼버스조차 자신의 항해 일지에 인어를 보았는데 소문만큼 예쁘지는 않더라고 적은 기록은 신화가 현실의 착각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머러스한 증거입니다. 중동의 전설적인 새 로크라크는 코끼리를 낚아채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새의 정체는 마다가스카르에 실존했던 에피오르니스라는 코끼리 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날지는 못했지만 키가 3m에 달하고 무게가 500kg에 육박했던 이 거대한 새의 알과 뼈를 목격한 상인들이 하늘을 나는 괴조라는 양념을 쳐서 퍼뜨린 이야기가 바로 로크의 전설이 된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소름 돋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고대의 질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전설의 핵심인 햇빛을 기피하고 피를 갈구하는 증상은 포르피린증이라는 희귀 질환과 흡사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햇빛에 타들어가고 잇몸이 수축하여 송곳니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늑대인간 역시 다모증이나 광견병에 걸려 야수처럼 변해버린 인간들을 본 고대인들이 그들을 저주받은 변신수라고 믿으며 만들어낸 공포의 투영이었습니다. 과학이 없던 시절, 질병은 신의 저주였고 환자는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동양의 해태나 기린 같은 영수들은 어떨까요? 해태는 화기를 막아준다는 전설의 동물이지만 그 외형은 사자나 뿔 달린 양의 복합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정의와 판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동물에 투영한 결과물입니다. 실체가 없는 개념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변에서 가장 강하고 영리한 동물의 특징을 섞어 만든 것이죠. 즉, 영수는 생물학적 실체보다는 철학적 실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전설 속의 거인들은 어떨까요? 성경의 골리앗부터 북유럽의 요툰까지 거인 전설은 뿌리가 깊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 중에는 2m가 훨씬 넘는 거구의 유골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유전적 변이나 성장 호르몬 이상으로 거대해진 인간들은 고대 사회에서 신적 존재나 공포의 대상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또한 거대한 고인돌이나 피라미드 같은 석조 건축물을 보며 후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인들이나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의 거대 존재들을 상상해냈습니다. 거인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업적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경외심의 의인화인 것입니다. 신화 속 괴물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고대인들에게 괴물은 거친 자연, 알 수 없는 질병, 무시무시한 외적, 그리고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 형체 없는 공포에 이름을 붙이고 발톱과 이빨을 달아줌으로써 오히려 그 공포를 구체화하고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괴물은 이름을 모르는 공포보다 덜 무서운 법이니까요. 괴물은 진화합니다. 고대의 용과 사이클롭스는 사라졌지만 현대에는 외계인, 좀비,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괴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했다는 UFO는 고대의 용이 하늘을 날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상상력이 괴물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신화의 실체를 찾는 여행은 괴물의 뼈를 찾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심리 여행인 것입니다. 유니콘의 뿔로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일각고래의 엄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신화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신화는 역사로 편입되고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유물 속에서 괴물의 흔적을 읽어낼 때 우리는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느꼈던 그 전율과 공포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의 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박물관의 기괴한 조각상이나 예시야기 속 괴물들을 볼 때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 용의 비늘 아래에는 공룡의 뼈가 숨어 있고
저 인어의 노래 뒤에는 듀공의 울음소리가 있으며 저 켄타우로스의 발말굽 소리 뒤에는 미지의 문명을 만난 고대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실체는 차갑고 딱딱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신화는 뜨겁고 찬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난 신화와 전설의 실체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괴물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지식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심해 어딘가에 혹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훗날 신화로 기록할 새로운 괴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훗날의 인류는 다시 우리의 전설을 해부하며 우리의 두려움과 꿈을 읽어내겠죠. 긴 시간 동안 고대와 현대를 넘나들며 전설 속 괴수들의 정체를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합리적인 이성의 틀을 벗어나 세상의 신비로운 이면을 상상해보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체가 밝혀졌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역사의 안개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해독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괴물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자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가 우리의 지성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짜릿하고 더 소름 돋는 인류사의 미스터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신화적인 꿈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괴물은 사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